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Coin Nomad.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시총과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다른 코인들도 약간의 하락 후 다시 상승, 하락하는 모습으로 전반적으로 횡보를 하면서 하락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시는 분이 많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2018년과 비교해 보면 지금은 좀 다르다. 2018년 대규모 ICO 붐으로 인해서 가격이 폭등하였죠. 그리고 가격이 폭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장이 진화했고 모두가 비트코인을 알고 비트코인이 사기다 아니다 이런 말은 벌써 1년 전, 2년 전에 모두가 다 끝났다. 지금은 기관 투자가 들어왔고 크립토커런시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100년간 유지되어 온 기축국가 미국 달러화라는 외부 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과 금리 그것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다. 암호화폐 시장과는 약간의 거리가 먼 요인들이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 위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100년 동안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세계적인 코비드 유행병, 끊임없이 올라가는 부채, 거의 모든 자산 계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 암호화폐, 크립토커런시인 것입니다. 크립토커런시 코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크립토커런시는 기관들이 관리하고 기관들이 투자하는 그런 자산 클래스가 이미 되었습니다. 주식과 같이 나스닥 테크 종목의 하나로 생각하는 투자들도 생기고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이제는 테슬라나 애플과 같은 나스닥 테크 종목의 하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페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금리 인상 이게 우리가 가장 신경이 쓰이죠. 러시아와의 전쟁 벌써 공급망이 파괴됐습니다. 물건을 주문해도 오지 않습니다. 전염병의 변종으로 인해서 두려움, 락다운 되면 다시 경제가 멈출까 그런 두려움, 주식시장, 자산시장뿐만이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억누르고 있다. 코인이라서라는 오래된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틈새를 발견하고 우리가 헤쳐나갈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글래스노드는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이 강세적인 숨은 조짐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정이 거의 다 끝나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한 예로 차트에 보면은 리퀴드 서플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리퀴드 서플라이의 반대말로 부정 수급, 부정 공급이라는 뜻입니다. 즉 움직이지 않는 비트코인 지갑, 부정확한 비트코인 지갑이라는 뜻으로 한번 입금이 되면은 다시 출금 나오지 않는 그런 금고 같은 계좌 지갑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차트를 보면은 비트코인 부정 수급은 증가하는 반면에 가격은 하락하고 있다. 최근에 보시면 부정 수급이 증가하는 모습이 파란색 그래프 차트로 보이고 위에 있는 검정색은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비트코인이 최근 이만큼 하락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은 계속적으로 어떤 계좌에 들어가면 지갑에 들어가면 나오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번 주에만 해도 0.27% 이상이 리퀴드 상태에서 일리퀴드 상태로 움직이는 지갑에서 움직이지 않는 지갑으로 옮겨갔고 5월 달서부터 보면은 전체 비트코인의 1.5%가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과 과거를 비교해 보면은 지금과 같이 파란색 그래프가 지금보다 높은 때가 있었지만 그 전에는 이렇게 낮았을 때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추이를 보면은 2019년 1월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이 한번 구매가 돼서 옮겨지고 나면 거기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된다. 결국 가격은 하락하고 있지만 강세장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거죠. 공급 쇼크인 거죠.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가격은 계속 떨어지죠.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비트코인은 없어서 못 살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그래프는 NVT 가격 모델이라는 겁니다. NVT는 전송량과 시가총액 사이의 관계를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하는 지표로 흔히 암호화폐의 주가
원가 수익 비율로 불리웁니다. 네트워크 거래량을 일일 거래량으로 나누어 계산한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회색으로 나타낸 비트코인 가격과 그 밑에 28일 즉 한 달 90일 3개월의 거래량을 여기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NVP 페어 밸류가 있는데, 이 페어 밸류가 저점일 때랑 비트코인 가격 저점일 때랑 거의 비슷하게 만난다. 이 말은 NVT 그래프 차트를 보면은 비트코인이 이제 저점에 다가오고 있다,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자산 운용사 코인쉐어스는 비트코인이 4만 달러 이하를 유지함에 따라 기관 투자자들이 조심스럽게 암호화폐 포지션에 포트폴리오를 추가하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먼슬리랑 위클리를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비트코인 멀티 자산도 라이트코인과 리플, XRP 같은 경우는 상승, 유입을 보고 있고, 아직도 이더리움은 지속적인 유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낸스의 BNB는 최근은 유출이 멈췄지만 한 달 동안에 200억 달러의 유출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는 하락폭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이더리움이 8주 연속 유출이 돼서 비트코인과 같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부정적인 정서가 계속된다고 말하고 있고, 멀티 자산 여러 개를 합쳐놓은 단일 코인이 아니고 여러 개를 합쳐놓은 자산은 320억 달러의 유입을 보이고 있습니다. 솔라나, 폴카나, 칼다노 약간의 유출이 있었지만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년 6월 이후 최대 규모의 투자자들이 이제는 단일 코인보다 다각적인 투자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코인쉐어는 말하고 있습니다. 피델리티는 비트코인을 강력한 투자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을 다른 모든 암호화폐와 분리해서 평가해야 하는 두 가지 핵심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수익률은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성장과 전통적인 거시 경제 상황의 잠재적 불안, 이 두 가지의 강한 순풍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으며, 비트코인은 다른 디지털 자산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화폐 상품으로 개선되어 다른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서 하지 못하는 많은 다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유는 안전성과 보안에 관해 10년 이상 이미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일생 동안 이 단계의 주요한 버그를 만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그런 프로토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프로젝트보다 더 오래 존재했고 의도적으로 단순화된 코드를 가지고 있으며, 지금 현재 시총 1조 달러에 기반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이유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역할입니다.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경제 자립 능력에 대한 우려가 계속적으로 생겨나면서 거시 환경의 공급이 변동될 수 없는 희소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이 여겨지게 되고, 그 비트코인의 규칙성, 역사성, 분산화는 어떤 다른 디지털 자산 프로토콜보다 가장 큰 희소성을 만들어냈고, 레거시 금융 시스템이 직면할 수 있는 잠재적인 역풍을 가장 잘 해지, 보험할 수 있는 사례로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두 가지를 말한다면, 두 번째,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그리고 이미 인정받은 비트코인, 앞으로 가져다 줄 수익률, 이 두 가지를 투자자들에게 강력하게 비트코인의 투자처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코인 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